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접근 제어자에는 자바에서의 접근 제어자는 총 4개가 있어요. 순서대로 퍼블릭, 그리고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쓰게 될 거는 아마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썼던 건 디폴트였고요. 프로텍티드는 상속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논외로 하고요. 자, 위에서부터 개방적입니다. 모두에게 개방. 같은 패키지 플러스 상속 관계. 에만 개방. 같은 패키지에만 개방. 자신만 사용. 자, 그러면 이 퍼블릭 프로젝트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누구에게 개방하고 뭐 누구에게만 개방하고 뭐 자신만 사용하고 하는 이 주체가 뭐겠습니까? 접근을 제어하는 주체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객체겠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객체니까요. 그러니까 객체가 자신이 들고 있는 변수나 메서드에 누군가가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설정을 해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퍼블릭 같은 경우 이제 메인 또는 제가 만든 요 앱의 스타트 이런 거는 지금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테스트 클래스에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동안은 우리가 뭐 int a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요거에 접근 제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디폴트예요. 디폴트. 접근 제어자 안 붙이면은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자, 디폴트는 뭐예요? 같은 패키지만 접근 가능. 자, 그럼 패키지가 뭔지 알아야죠. 패키지. 패키지는 되게 그냥 쉬운 개념이에요. 패키지는 폴더 개념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에서의 패키지는 뭐랑? 윈도우에서의 폴더랑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점점 파일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자바 파일, 클래스 파일 하나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점점 커지니까 메인에서 이 스택 때문에 분리도 하고 뭔가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적인 클래스도 하나 만들고 이 앱 클래스도 역시 핵심 로직이 있지만 이게 점점 길어지고 커지면 아마 우리가 여기서 소스 코드를 분리를 해야겠죠. 여기에다가 막 만줄, 막 2만 줄 이렇게 쓰면은 관리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소스 코드를 분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파일로 당연히 분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파일이 많이 생겨요. 또 그럼 뭘 하겠어요? 파일이 또 정리가 안 될 테니까 파일을 또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예시로 여기 패키지를 제가 하나 여기다 새로 만들어 볼 거예요. 요게 지금 보시면 이게 패키지가 있는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 패키지명이 example week라고 되어 있는데 패키지는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폴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잠시만요. 일단 루트 패키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루트 패키지라는 건 패키지의 가장 시작 패키지, 시작점, 가장 최상위 패키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폴더를 만들 때 우리가 윈도우에서 폴더 만들 때 폴더 만들고 그 안에다 폴더 또 만들고 그 안에 폴더 또 만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최상위 폴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패키지는. 저 같은 경우는 이 example week 요거를 이게 저의 이제 메인 루트 패키지로 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이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하이 패키지 만들 수 있겠죠. 자, 하이 패키지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example week에다가 new 해서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패키지 만들 수 있어요. 찍어서 패키지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 파이 패키지는 루트 패키지를 먼저 적으신 다음에 그 뒤에다 점 해가지고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패키지는 이름을 테스트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꾸러미처럼 하나 생긴 게 나타나고, 이그젠플 위크 밑에 생겨요. 그렇죠? 자,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패키지, 이번엔 테스트 B,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를 만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뭐가 될 것 같아요? 파일 관리긴 하죠. 파일 관리인데, 파일 관리를 왜 어떤 경우에 해야 되냐면, 클래스 파일 명이죠. 그러니까 파일명, 클래스명 명이 겹칠 때가 있어요. 자원의 식별자가 겹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 요거 보시면, 우리가 인풋한 거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거든요. 클래스인데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보시면 얘가 java.util이라는 패키지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클래스를 우리가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간 줄 뜨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삭제를 해봐요. 자, 이러면 이제 이 어레이 리스트는 여기 요 app.java 파일에 있는 요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레이 리스트가 두 개가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 어레이 리스트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클래스 명과 내가 새로 만들어서 이름을 저장해야 되는 클래스 명이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르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또 파일을,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파일명을 꼭 그걸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든 클래스 명과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를 취합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 내가 만든 클래스랑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명이 겹치게 되면 충돌이 나겠죠. 또 그 클래스명은 되게 민감한 게, 그 클래스명으로 다른 클래스에서도 참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명을 함부로 바꾸기도 좀 그렇죠. 자, 그래서 파일명을 패키지로 이름을 다르게, 패키지 이름을 다르게 하면은 이름이 동일한 파일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 패키지에 있는 A 파일, B 패키지에 있는 A 파일,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를 실습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example week, 여기 루트 패키지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클래스 A라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름이 클래스 A 파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클래스 A 파일을 example week에서 하나 더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미 존재한다는 거서. 그럴 때 이제 요거를 테스트 A라는 패키지에 이렇게 옮겨놓고, 이제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시. 그럼 이 클래스 A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구분이 가능하죠. 왜? 얘는 패키지가 example week.testA고, 얘는 패키지가 example week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건 클래스 A가 두 개가 생겼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클래스 A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A 해서 new 클래스 A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건 당연히 어떤 클래스가
선택이 될까요? 클래스 A.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는 100%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 A example week.test A 여기 패키지에 있는 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히 풀 패키지로 지명을 해주셔야 돼요.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example test A class A example week죠. 이렇게 해야 이 클래스랑은 구별이 되죠. 이 클래스 A랑 이 클래스 A랑.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 패키지명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보시면 이거 일일이 작성하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클래스 A는 내가 여기 있는 클래스 A만 쓰겠다라고 명시하는 게 이제 임포트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내가 쓰는 클래스 A는 무조건 여기 있는 클래스 A다 라고 해서 그냥 클래스 A만 써도 이제 알아먹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임포트의 개념입니다. 임포트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A라고 이름 지어진 클래스가 막 3개, 4개, 5개 있으면 내가 어떤 클래스 A를 쓰는 건지를 정확히 패키지명으로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파일 안에서는 클래스 A를 이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A를 쓰겠다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임포트도 패키지와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해봤고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클래스 A의 퍼블릭 클래스죠. 이 클래스 A도 퍼블릭 클래스예요. 그래서 둘 다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요거 둘 다 퍼블릭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얘도 퍼블릭 지워볼게요. 자, 그러는 순간 빨간 줄이 뜹니다. 그죠? 어디가 뜹니까? 여기가 뜨죠. 자, 이거 지워보면, 자, 클래스 A 그냥 쓰면은 빨간 줄 안 떠요. 그죠? 근데 아까 여기 example week의 테스트 A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쓰려고 하면 이렇게, 아까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빨간 줄이 뜬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접근 제어자가 디폴트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디폴트는 뭐다? 같은 패키지에만 접근 가능한 거죠. 잠시만요. 디스코드 계신 분들 혹시 화면 안 보이시나요? 디스코드 여러분, 화면 안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라이브를 안 켰네요. 이게. 자, 다행히 일단 녹화는 되고 있으니까 앞서서 했던 부분 다시 녹화본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조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빠르게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여기 이 public이라는 것의 정체인데 얘가 이제 접근 제어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자는 말 그대로 접근을 제어한다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키워드고요. 접근 제어자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public, protected, default, private. 그래서 각각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달라요. 그래서 public은 모두에게, protected는 같은 패키지와 상속 관계에 한해서만, default는 패키지 한해서만, private는 자기 자신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기존의 이런 접근 제어자라는 게 안 붙은 이런 자원들은 접근 제어자가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디폴트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 그걸 지금 제가 이제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래스 A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example week라는 패키지가 뒀고요. 또 하나는 example week의 하위 패키지인 example week.testA라는 패키지에 뒀습니다. 그 패키지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두 개 있을 때는 반드시 패키지를 풀 패키지로 명시를 해줘야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 A 있죠. 같은 패키지에 있는 거는 어차피 같은 패키지니까 패키지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것을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 example week.testA 패키지에 있는 이 클래스 A를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풀 패키지명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example week.testA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바에서의 패키지는 윈도우에서의 폴더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바에서 경로를 구분하는 걸 점이라고 구분하고요. 윈도우에서 뭘로 구분합니까? 슬래시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패키지에서 점은 윈도우에서 슬래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mple week의 하위에 있는 테스트 A, 하위에 있는 클래스 A라는 파일. 그러니까 폴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클래스 A는 이 폴더에 있는 클래스 A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빨간 줄 뜨는데 제가 여기를 퍼블릭으로 이렇게 바꾸면 빨간 줄이 사라져요. 사라지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본 게 접근 제어자를 적용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example week, 이 메인 클래스는 example week라는 패키지에 있고요. 요 클래스 A는 example week의 하위 패키지인 test A 패키지에 있습니다. 얘가 있는 패키지랑 얘가 있는 패키지가 서로 다른 패키지예요. 그렇죠? 다른 폴더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있는 하위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A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얘가 퍼블릭이 아니라 접근 제어자를 디폴트로 줘버리면 아까 그 규칙에 의해서 같은 패키지에만 개방한다 그랬잖아요. 접근을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같은 패키지 아니죠, 이거. 이 메인이 있는 클래스 패키지와 클래스 A가 있는 패키지가 서로 다른 패키지라서 얘가 여기 접근을 못해요. 자, 그런 이유입니다. 접근하게 하려면 여기를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퍼블릭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접근 제어자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클래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int a는 10 그러면 이 a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객체화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잠깐 주석 처리하고 우리 프로그램 여기서 AA 점 A는 좀 그렇고 num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num. 여기에 접근해서 이제 10이라는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AA 점 해서 num 해야 되는데 안 나오죠? 점에서 보면 이 목록에 안 보이죠, num이. 실제로 이렇게 num 접근을 하려고 해보면 이렇게 빨간 줄 뜨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 이 num이라는 변수는 클래스 A에 있고요. 클래스 A는 요 하이 패키지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객체의 요 자원에는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인에서 여기를 접근하려면 얘를 퍼블릭으로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빨간 줄 사라지면서 1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디에도 붙을 수 있다? 메서드. 자, 뭐 그러니까 출력을 해주는 이런 메서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역시 지금 접근 제어자 아무것도 안 붙였죠? 이름은 디폴트예요. 그러면 제가 요 AA 점 해서 프린트를 쓰려고 해도 빨갛게 모른다고 합니다. 접근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프린트 num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도 사용 못하는 건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얘를 퍼블릭으로 열어주면 이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메서드나 변수, 클래스의 자원 앞에 붙여서 해당 자원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이제 접근 제어자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나 이런 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게 네 가지가 있고 거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 권한이 결정이 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중요한 거, 언제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있냐. 접근 제어자는 게 왜 있냐. 왜 있고 왜 쓰는지. 이런 거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확실히 와닿는 거죠. 이런 문법들의 존재 의미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요거는 여기서는 조금 깊게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이게 객체 지향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객체 지향을 하려면 접근 제어자가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냐? 객체 지향은 말할 게 되게 설명할 게 많은데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뭔가 좀 객체 지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많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객체 지향 3요소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객체 지향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객체 지향을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캡슐화라는 게 있고요, 상속이 있고요, 다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접근 제어자는 이 캡슐화에 관련돼서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화만 오늘은 같이 객체 지향 3요소 중에 캡슐화만 좀 같이 살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캡슐화를 적용하고 저희 프로젝트 그 게시판 기능을 좀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속이랑 다형성은 다음 시간에 순차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캡슐화를 볼게요. 캡슐화 하려면 반드시 접근 제어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접근 제어자가 작동하는 건 우리가 봤죠. 퍼블릭을 붙이니까 접근 가능하고 퍼블릭을 안 붙이니까 바로 에러가 나오는 거죠. 접근이 안 되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길게 쓰는 거 불편하니까 내가 앞으로 클래스 A는 무조건 여기 있는 걸 쓰겠다, 요 패키지에 있는 걸 쓰겠다 라고 하는 선언이 인풋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넣어주면 굳이 이제 풀 패키지명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이 클래스 A는 여기 있는 클래스 A구나 라고 자바가 알아먹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좀 지울게요. 확인했으니까 지우고요. 자, 일단 그러면은 캡슐러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접근 제어자를 일단 요 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프라이빗은 말 그대로 자신만 쓰는 거예요. 객체가 자기 자신만. 이건 심지어 같은 패키지 내에서도 사용을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메인 얘랑 이 클래스 A랑은 같은 패키지 있잖아요. 패키지명이 같죠? 얘랑 패키지명이 같죠? 같은 패키지에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int A를 해도 이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 A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따로 패키지명 안 적었잖아요. 그럼 뭐 쓰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거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자, 얘는 num을 20으로 해볼게요. 얘랑은 다르게. 자, 그러면 aa.num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20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퍼블릭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인데 같은 패키지라서 이제 얘는 접근 가능해요. 얘는 접근 불가능하죠. 이거 퍼블릭 안 붙이면.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일단 보시면 되고, 두 개 만들죠 그냥. 이거는 example weak.test a.class.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클래스 A를 쓰는 거죠. 이거는 A2 AA2.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 10이 나오는데 위에 거는 요거고 밑에 거는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와중에 이제 이 두 번째 요 클래스 A를 얘를 빼버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고.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복하고요. 근데 AA는 우리가 굳이 퍼블릭을 붙이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요 규칙 때문인데, 요거 같은 패키지니까. 근데 같은 패키지에서도 안 되는 게 이제 프라이빗을 붙이면 이제 같은 패키지여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클래스 A가 가지고 있는 요 자원에 그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만 사용 가능하냐? 얘가 자기가 이렇게 메서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쓰는 건 돼요. 그래서 객체 자기 자신만 쓰는 것을 프라이빗이라고 합니다. 이 num이라는 거는 이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그 외부에서는 그 어떤 객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프라이빗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대충 접근 제어자의 그 기능적인 면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캡슐화가 뭔지. 캡슐화를 알아야 우리가 접근 제어자를 적용할 수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캡슐화라는 건 말 그대로 캡슐이잖아요. 캡슐이라는 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있을 때 이거 감싸는 거죠. 이걸 캡슐화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캡슐화를 설명할 때 주로 드는 설명이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조립식 컴퓨터를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가 완제가 있고 뭐 삼성이나 LG에서 파는 다 만들어 놓고 케이스까지 씌워가지고 파는 게 있고, 좀 컴퓨터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다나와 같은 데서 이렇게 부품 하나씩 사잖아요. 그죠? CPU 하나 사고 뭐 그래픽 카드도 하나 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여기에 하드 디스크도 하나 사고요. 뭐 램도 하나 사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것도 하나 사고.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근데 이제 핵심 부분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서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 5개 사서 모았다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 연결을 해야죠. 이렇게 막 선끼리 연결을 하고, 뭐 GPU랑 모니터랑 연결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해야만 컴퓨터가 잘 작동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좀 제가 아시는 거는 요 컴퓨터 기계광이라서 케이스를 안 씌우세요. 조립하고 나서 그냥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연결을 다 해놨는데 케이스를 씌우진 않았어요. 그럼 이 상태로 컴퓨터가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막 보면은 내부적인 게 다 보여요. CPU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파워 서플라이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번쩍번쩍하고, 그런 걸 이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케이스 안 씌우고 이렇게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주인만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직접 조립한 거고 컴퓨터에 해박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조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린 조카들 정말 말썽 많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보면 분명히 신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그러면 100% 건듭니다. 이거. 조카가 건드려요. 이거. 그러다가 이 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이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 여기 좀 깨질 수도 있어요. 그죠? 너무나도 위험하죠. 그리고 하나라도 램이라도 하나 잘못되면 이거 안 된다고, 잠깐 이거 고장 나면은 이 나머지 4개는 잘 됩니까? 나머지 4개는 잘 되겠죠. 대신 컴퓨터라는 건 다 안 되겠죠. 이 4개, 이 5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어떤 컴퓨팅이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라도 고장나면 컴퓨터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외부에 엄청나게 취약해요. 뭘 안 씌워놓으면? 케이스 안 씌워놓으면. 그죠? 그러니까 막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커먼 케이스를 이렇게 씌워봐요? 조카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관심도 안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대충 여기 탕탕 쳐보고 별거 없네 하면서 갈 거예요. 이게 여기를 건든다고 해서 여기가 망가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가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내부가 케이스에 의해서 잘 보호가 되고 있죠.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부품들, CPU, 파워 서플라이, GPU 이런 중요한 이런 부품들을 뭘로 보면 됩니까? 변수나 메서드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메서드와 변수는 서로 유기적으로 이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메서드라는 건 결국 데이터의 위존적이라고 그랬죠. 데이터가 바뀌면 메서드 무조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잘못 건들면, 얘가 좀 이상해지면 이걸 사용하는 메서드도 당연히 이상해지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선에서 만질 수 있죠. 고칠 수 있고. 아니까 잘. 근데 이 조카는 이런 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이거를 잘못 만지면 다 망가진다는 거죠. 잘 되고 있던 게. 그래서 잘 모르는 이들의 잘못된 접근을 막기 위해서 케이스를 딱 씌워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캡슐화입니다. 이 케이스를 씌우는 게. 이 내부의 생태계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강력한 캡슐을 씌워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예 다 막아놓으면 이 컴퓨터 어떻게 켜죠? 컴퓨터 어떻게 켜고 USB 연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디스크도 좀 꽂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 막아버리면 그 어떤 것도 이 컴퓨터 내부랑 사용자랑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에 뭐가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전원 버튼 같은 거 좀 있고, 여기에 뭐 슬롯 같은 거 좀 있고 해가지고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최소한만 이렇게 열어놔요. 컴퓨터에 크게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으로만. 그래서 그래야 이 컴퓨터 내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 사용하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 건든다고 해서 컴퓨터에 큰 무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외부에 대한 소통 방법만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건 못 건들게 하고 건들 수 있는 부분만 내가 허락한 것만 건들 수 있게 한다.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이제 필요한 게 접근 제어잖아요. 이런 필수 정보들, 정말 예민하고 위험한 정보들은 프라이빗으로 막아놓고 내부에서만 잘 사용을 하다가 이런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내 허락하에, 내가 허락한 것만 이걸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객체를 설계를 하고 만드는 방식이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화가 잘 돼 있는 객체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없어요. 캡슐화가 안 돼 있는 객체는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잘못 건드면. 그럼 이 객체들이라는 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객체 하나가 잘못되면 프로그램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거면 모든 객체들은 다 캡슐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 캡슐화 구조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접근 제어자고. 자, 그래서 캡슐화를 직접 테스트는 해보긴 해볼 건데 10분 쉬었다가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저희 프로젝트에 캡슐화 적용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기능 구현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